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고 1회 모의고사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문제 풀이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동산 세법이라는 것은 이제 취득했을 때 취득세죠. 보유 단계의 재산세. 우리가 이제 팔았을 때 그죠. 양도소득세. 줄여서 양도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세 개가 이제 우리 핵심입니다. 그죠?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그 이제 기타. 여기 이제 등록, 면허세가 있죠. 줄여서 등록세. 그죠? 그리고,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부담하는 거죠.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사업소득세. 그죠? 우리 이제 시험에 보면은 주로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죠.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나오고, 여기서 세 문제, 여기 6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보통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요 한 문제인데, 여기는 매년 나오지만은, 요 등록세나 사업소득세 같은 경우는 한 문제가 매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두 문제 나왔었죠. 아무튼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 부동산 세법인데, 이 부동산 세금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딱 네 가지죠, 그죠? 과세 요건. 첫째, 세금 누가 내느냐 그겁니다. 납세 의무자. 세금을 누가 내느냐. 뭐를 취득했을 때 세금 내느냐. 뭐를 팔았을 때, 뭐를, 그걸 우리는 대상,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 물건이 얼마짜리냐, 이겁니다. 그 취득한 물건이 1억짜리냐, 그죠? 재산이 얼마짜리냐, 이걸 우리는 과세 표준이다, 이럽니다. 과세 표준. 줄여서 과표를 하기도 하고. 요 세율, 이 세율은 법으로 정해놨죠. 그죠? 기본 세율은, 취득세는 매매로 취득했을 때는 4%. 그죠? 양도세는 6에서 42%. 재산세 주택인 경우는 매년 부담하는 게 0.1에서 0.4. 금액에 따라서. 예. 요거는 0.2%. 그죠? 종부세는 주택인 경우는 0.5에서 2%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정해져 있다, 그죠? 요 네 가지입니다. 아셨죠? 요 네 가지를 우리는 과세 요건이라 하죠.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아셨죠? 이 세율이 오게 되면은 기본 세율이 있죠. 각 세목마다 기본 세율, 우리가 표준 세율이다. 여기 이제 세금을 좀 많이 부과한다, 그죠? 중과 세율이죠.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 많이 오셨죠? 사치성 재산. 양도세 같은 경우는 미등기 양도. 그죠? 70% 이런 게 중과세입니다. 그 대신에 과세 또 안 한 게 있다, 그죠? 예, 우리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런 거는 과세 안 하죠. 비과세. 그러면은 요거는 세금 안 냅니다, 그죠? 비과세지만은 요거는 세금 내야 되죠. 그 언제까지 세금 내야 되느냐? 납부, 그죠? 납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양도세는 2달이죠. 양도일이 속한 달에 월말부터 2개월 이렇게. 재산세는 요거는 고의서가 나오죠, 그죠? 7월달과 9월달.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납부.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하죠. 그러면은 모든 과정이 다 끝나죠. 이렇게. 이게 우리 하고자 하는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러면 각 세목별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셨는 거, 취득세, 납세 의무자 누구냐? 사실상 취득한 자. 그리고 또 몇 사람 있었죠, 그죠? 주체구조부 취득자, 주택조합인 경우는 조합원. 원시 취득자는 납세 의무가 없고 성계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 취득세 과세 대상이 뭐냐? 부동산 등등. 그죠? 그 취득세 과표는 어떻게 정하느냐? 취득한 물건의 가액이다.
그 가액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취득한 자가 자진 신고하세요. 그죠? 그래서 그럼 이런 우리가 취득세나 이런 등록세인 경우는 취득하고자 하는 자, 취득한 자와 등록하는 자가 자진해서 신고하세요. 그럼 10억짜리를 사고 동그라미 하나를 떼버리고 1억이 신고할 수 있잖아. 그죠? 그 금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하면은 이걸 정해놓은 게 있다. 그죠? 그게 뭐죠? 시가 표준액이라죠. 요거 이상 신고해라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금액이 요거보다 낮아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그걸 우리 뭐라 하죠? 사실상 취득가액. 국수 공판장 법. 공부 많이 해왔었죠. 그죠? 요게 과표 결정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런 재산세와 종부세는 그러면은 요거는 과표를 뭐라. 이거는 이미 신고해 놓은 거죠. 그러면은 요 경우는 요거밖에 없죠. 그죠? 시가 표준액. 아셨죠? 이건데. 이걸 여기서는 공시가격이라 이래 표현하죠. 같은 말입니다. 공식 표현을 이래 하는 거죠. 법에 이래 표현했기 때문에 시험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공시가격. 여기다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있다. 그죠? 주택은 60%, 토지 건물은 70%, 선박과 항공기는 100%죠. 여기에다가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요거 80%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래 과표를 결정하는구나. 그럼 양도세 과표는 뭐냐? 양도 차익이죠. 양도 차익이라는 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익을 말한다. 그죠? 그 차익. 그게 양도세 과표다. 그럼 양도가액에다가 양도가액. 이거는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그 취득가액을 빼죠. 보유시의 비용이 있죠. 자본적 지출, 양도세 비용이 있죠. 양도비를 모두 빼고 나면 양도 차익이 여기 세금 내야 되는데 3년 이상 보유했으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가 있죠. 요걸 빼준다. 그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 1년에 3%씩. 고가주택은 1년에 8%입니다. 그죠? 요걸 빼고 난 걸 우리는 양도소득이라 하고. 여기에서 250만 원 빼주죠. 그걸 우리는 기본공제다 이랍니다. 이걸 뺀 차액을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 하죠. 여기에다가 세금 이렇게 징수한다. 그죠? 요게 양도세 과표가 되고. 그럼 세율은, 표준 세율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 4%, 매매는 4%, 정년은 3.5, 상속은 2.8, 보존등기 2.8. 재산세 기억 하나 할 거, 주택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0.1에서 0.4. 요거는 5배. 0.5에서 2%. 양도소득세는 최하 6에서 최대 42%. 6에서 42%. 같은 겁니다. 소득세니까. 그 기본세율은 중과세, 사치성 재산. 그죠? 그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 과세 안 한다. 그죠? 예. 우리 아파트 모델하우스, 국가가 취득했거나, 또는 뭐, 그죠? 기타 등등, 이런 신탁재산 같은 거. 이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세금 어디까지 내느냐? 납부하고 나면 다 끝난다. 요 과정이죠. 그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해 왔던 부분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는 이 전부, 전 세목에 다 나오게 출제되겠죠. 그죠? 주로 요 취득세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3문제, 내지 4문제가 출제되고, 요 재산세가 3문제고, 양도소득세가 요게, 그죠? 5문제 내지 6문제입니다. 종부세가 1문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이거 있죠. 세금을 안 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가산급이 부과돼 있죠. 요거는 자진신고 납부 안 하면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기일까지 세금 안 내면은 고지서상의 납부 후 금액, 납기내와 납부 후 금액 그 차이를 우리는 가산금이라 하죠. 그죠? 요게 1문제. 그래서 여기에서 모두 우리 총 16문제 중에서 14문제가 출제됩니다.
14문제가 출제되고, 그 두 문제를 이제 가산세, 가상금이다, 뭐 국세니, 지방세니 있죠, 그죠? 기타.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하느냐, 언제 확정되느냐, 소멸 사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그동안 공부해 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하나씩 보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25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다음. 납세 의무의 확정식이다. 우리 확정식이라 하는 거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는 신고하는, 우리 납세 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확정되지만은 이런 재산세와 종부세인 경우는 과세권자가 세금을 결정 고지함으로써 확정됩니다. 그래서 과세권자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럼 1번은 취득세는 우리가 신고할 때 확정된다, 맞죠? 근데 2번은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신고할 때가 아니고 과세권자가 결정 고지해버리죠. 우리가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고지서가 발부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아시겠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26번. 그 26번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26번 같은 경우는 뭔 문제가 조세 총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공장을 하고 있다가 공장이 부도나 버렸다, 그죠? 공장이 부도나서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경매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공장을 내가 운영하면서 그동안 체납된 세금도 있고 또는 은행에서 돈비리 쓴 게 있다, 그죠? 일반 채권이 있답니다. 그럼 이때 이 경매로 처분한 이 비용, 돈을 가지고 이게 먼저 징수되느냐, 이게 먼저 징수되느냐, 이 우선권 관계죠. 요 우선 관계. 그럼 세금이냐, 채권이냐, 이거는 우선권이 없습니다. 세금이 먼저 확정되어 있으면 이게 먼저 징수가 되고, 이 채권이 먼저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게 먼저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세금이 이거보다 늦더라도 세금 중에서 일부 세금은 요 우선권을 갖는 세금이 있죠. 여기 항상 먼저 징수되는 거. 그게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산과 관련되는 세금이라 합니다. 재산세, 군이라 이라죠. 4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4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아시겠죠? 그 4개만 꼭 기억하셔야 해요. 요거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왜? 요거는 미리 우리가, 그죠? 요거는 예측 가능한 조세이기 때문에. 그럼 물론 이거 외에도 있죠. 재산과 관련 세금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있죠. 자동차세. 또는 뭐 지역자원 시설세, 뭐 지하자원 같은 거. 그죠? 등등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요거 4개만 기억하세요.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그러면은 26번 답이 나오죠. 그죠? 그 우선 징수하는 세목이 아닌 것 딱 보면 1번 취득세는 관련 없죠.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다. 아셨죠? 다음 27번 문제는 그거는 세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취득세 요 기본 세율이 있고 우리가 세율에 취득세 표준세율이 있습니다만은 요 세금 중에서 특별한 경우 있죠. 그거 보시면은 표준에서 2% 뺐다. 요거는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이 2% 뺀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취득세와 등록세 중에 소유권 부분이 있죠. 그게 취득세와 통합이 돼 버렸죠. 원래 따로 징수하다가. 그래서 그 원래 취득세가 원래는 비과세고 등록세만 과세하던 부분. 그 원래 취득세 원래 2%였거든요. 등록세 2%가 합쳐서 4% 됐습니다. 그럼 원래 그 취득세 이 부분을 빼줬다 이겁니다. 그죠? 통합되었으니까. 그래서 뺀 거다. 그 4가지 나옵니다. 첫째, 환매 등기. 아시겠죠? 합병 등기, 합병 분할 등기, 상속, 1가구 1주택 상속에 의한 등기, 건축물 이전 등기. 요 4가지. 환매 등기, 합병 분할, 상속, 그리고 건축물 이전 등기. 이거는 표준말 2%. 뭐 교재 여러분들 많이 공부해 왔을 겁니다. 그럼 요거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만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4가지 등기로만 내는 거다. 그죠?
그 해당하는 골라라 그랬죠. 그러면은 기억해 보니까 합병이 나와 있죠. 합병, 개수는 아닙니다. 그죠? 두 번째 건축미전 맞죠? 환매등기 맞죠? 그 기억, 디귿, 리얼 이렇게 답을 찾아봐야 되죠. 이걸 모른다면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이 문제는 기출 문제입니다. 보니까. 예. 다음 28번. 취득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고 1번.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아닌 정려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정려의 경우에 그 채무 부분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본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해왔던 부담부 정려 이야기죠. 부담부 정려. 이거 보세요. 형이 자기 동생한테 예를 들어서 건물 5억짜리를 정려한다. 이 경우에 정려하는데 과거에 형이 돈이 필요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썼다. 그죠? 은행에 이제 갚아야 할 채무가 3억이 있다. 3억 있는데 동생 보고 요 5억 중에서는 빚이 3억 있는데 동생 보고 네가 요 채무는 네가 안고 요 건물은 요거 네 해라 이래 주는 거죠. 그죠? 그 동생이 그럼 채무 3억을 내가 부담하겠다. 요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하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려한다 이러죠. 그죠? 이걸 채무 부담부 정려라 합니다. 그래서 요 채무를 빼버리고 부담부 정려라 이러죠. 많이 나오죠. 그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죠? 일부 채무를 넘기면서 정려하는 거. 그럼 자 보세요. 동생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은 게 얼마죠? 5억을 공짜 받은 게 아니죠. 채무 3억을 더 안았으니까 실제 공짜는 얼마? 2억이죠. 그럼 5억 중에서 3억은 대가가 있는 거죠. 그죠? 형이 갚아야 할 빚을 내가 또 안았으니까 결국은 대가가 있는 걸 뭐라 한다? 양도라 하는 거죠. 그죠? 양도. 그럼 결국 채무가 양도가 됐잖아. 채무 부분. 그렇죠? 나머지는 정려죠. 보세요. 정려는 무상, 양도는 유상이죠. 그렇죠? 다 같이 정려는 뭐다? 무상, 양도는 유상이죠. 따라서 거기에 보면은 1번에 보시면은 그 채무 부분이 양도죠. 양도는 뭐다? 유상이죠. 무상이라 그랬으니까 틀렸잖아. 요거는 무상, 유상. 아셨죠? 예. 다음 넘어갑니다. 예. 29번. 29번은 취득세 신고 납부입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다. 그죠? 1번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고 50만 원 이하 이거는 면세점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3번 법인은 우리 개인은 관계없지만 법인은 장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장부를 작성하고 그 법정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그 보존해야 되는데 그걸 의무를 이행 안 하면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10%입니다. 참고를 하세요. 20% 아니고 10%입니다. 아시죠? 자, 내려가서 다음 30번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등록세에 대한 문제네. 그죠? 등록세는 뭐냐? 재산권의 설정이나 변경이나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번 등록하는 자, 등록받는 자, 등기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다. 3번 등록세는 등록 당시의 가액이다. 4번 등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다. 맞죠? 등록세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합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랬죠. 그죠? 그 뒷말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면은 가산세가 부과되죠. 가산세가 부과되면은 그 다음에는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원래는 자진신고 납부죠. 그죠? 자진신고 납부지만은 자진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 안 하면은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고지서 발부되는 거는 무슨 징수? 보통징수. 그냥 항상 가산세가 부과되어 뒷말은 뭐죠?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해야 됩니다. 신고 납부하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5번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징수한다 해야 됩니다. 다음에 31번 토지분 재산세 합상과세 대상 토지를 구해보세요. 그랬다. 그죠? 요 부분은, 요걸 조금
세법 중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 우리 토지를 이제 구분하는 건데, 한번 보세요. 잠깐 제가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토지는 크게 분리과세가 있죠. 그리고 별도 합산과세. 그리고 종합합산과세가 있다, 그죠? 우리가 토지를 과세하는데, 이런 토지를, 땅을 과세할 때는 항상 요걸 떼서 과세하죠. 요런 땅은 떼서 과세하는 요걸 분리라 이래. 분리과세. 분리고, 나머지를 합산해야 되죠. 합산을 하되, 요런 토지는 별도로 합산하고, 나머지는 전체를 무슨 합산? 종합 합산한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합산하는 거죠, 결국은. 토지끼리 금액을 합산해버리죠, 그죠? 요거는 따로 하는 거. 분리과세하는 목적은 뭐냐? 세금을 많이 과세하거나 세금을 낮춰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요걸 한번 구분해 보세요. 그럼 요거 세금을 많이 과세하는 거 고유로 4%죠. 세금을 적게 과세하는 게 이제 요게 가장 적은 게 0.07. 0.2가 있고, 별도는 0.2에서 여기 초과 누진세율이고, 종합은 0.5다, 그죠? 근데 여기 들어간 게 뭐냐? 오골계라 이랍니다. 오골계. 고급 오락장, 골프장의 땅, 사치성 재산. 여기 농지죠. 전답과수원, 농지, 그리고 목장, 그리고 임야. 요거는 공장 땅, 공장 용지. 그리고 이거는 나머지 이제 상가 건물 있죠. 영업용 건축물의 토지다. 이러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전부 이러겠죠. 종합합산과세인데. 여기에 이 농지, 목장, 임야, 이 농지와 임야, 요거는 항상 위치가 어딨냐? 요거는 농촌지역에 소재해야 됩니다. 도시지역 밖에. 농촌지역. 이게 만약에 도시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으면 종합합산과세 하게 됩니다. 안과 밖을 구분하세요. 안, 밖. 그런데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개발 제한구역에 있으면 이거는 분리과세 해줍니다. 아시겠죠?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린벨트 지역이 있죠.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역이 있으면 이거는 분리과세고,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분리과세입니다. 아셨죠? 그럼 됐고, 여기까지는 다시 보세요. 요 농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만 분리과세입니다. 만약에 법인이 가지고 있다면 법인은 농지를 이용해서 돈벌이 목적 하겠죠. 이거는 돈을 좀 많이 증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이 있겠죠. 비영리 법인은 요거는 분리과세 해주고.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비영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농사 짓는 땅이 있죠. 휴경집. 농사 짓는데 나서줄 필요 없죠. 그죠? 이런 거는 과세합니다. 다시. 개인 소유 농지, 법인 소유 농지. 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법인, 즉 말해서 사회복지 법인,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농지 같은 거. 이거는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분리과세 해준다. 농사 짓는 땅은 휴경지랍니다. 종합과세. 그리고 자 보세요. 요거는 기준 면적이 있죠. 네. 기준 면적, 네. 기준 면적, 네.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은 모두 종합합산입니다. 초과는 종합합산이고, 요 임야는 공익목적이라 하죠. 그죠? 공익목적. 요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임야는 모두 종합합산이고, 이 공장인데 군지역은 관계없고, 이 공장이 만약에 시지역에 있는 경우는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진다. 아시죠? 시지역에 있는 공장이라면은, 이 공장은 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구로공단, 공단이죠, 그죠? 지금 뭐 디지털 단지를 합니다만, 공단 내에 있어야 됩니다.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만약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으면 이거는 별도 과세하겠다, 공장. 아셨죠? 그리고 이제 이 0.2%에 들어가는 거, 요 공급용 토지라 이랍니다. 공급용 토지라는 것은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 상태입니다. 아파트 부지나 염전. 그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영업용 토지라 이랍니다. 영업용 토지라는 것은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 같은 거. 지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있죠. 나대지인데
그 건물이 만약에 이런 건물이 있으면 나대지 아니죠. 그죠? 근데 이 건물이 토지에 비해서 건물 값이 2%에 미달하면 건물이 없는 걸로 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2%에 미달하면 건물이 없는 걸로 보지만 요 건물의 바닥 면적은 요 건물의 용도로 보고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 한다. 2%에 미달하거나 허가받은 건물이 있죠. 무허가 건물 이런 거는 나대지로 간주한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할 거는 시외버스 터미널 있죠. 터미널은 분리과세로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여기 있다가 요게 우리가 토지의 구분이죠. 조금 복잡습니다만은 세법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좀 복잡한 부분이지만은 여기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 이 별도와 종합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죠. 이게 80억, 5억이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은 6억 초과죠. 그죠? 그래서 별도와 종합에서 이게 80억, 이게 5억 초과 되죠. 그러면은 이게 바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다 보니까 요 종합부동산세에서 한 문제 나온다 그랬죠. 종합부동산에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한 문제가 10문제면은 7문제, 8문제가 과세 대상 문제입니다. 그럼 과세 대상 문제는 요거 구분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죠. 요거는 과세 대상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면은 재산세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게 한 문제 나올 수가 있고 종부세 또 과세 대상 할 때 또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최소 한 문제 아니면 최대 2문제까지 나온다. 요 부분에서.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되겠다 하는 거 아시고 보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거 보니까 기억 보세요. 사업용 건축물의 토지 중에서 기준 면적 내라 그랬죠. 그러면은 사업용 건축물, 영업용 건축물의 토지 기준 면적 내다면 별도. 니은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안에 있다 그랬죠. 그죠?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거는 뭐죠? 종합. 그죠? 디귿 해원제 골프장 토지 여기 있네요. 그죠? 분리. 네 번째 개인이 축산용으로 하고 있는 도시지역 밖의 목장 요거는 분리. 리얼 언면지역에 있는 공장이지만은 언면지역에 있으면 분리지만은 기준면적 초과했다 그랬죠. 그래서 종합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 묻는 게 뭐죠? 합산과세를 물었으니까 기억 별도 합산. 니은은 종합합산, 미음은 종합합산되네. 그죠? 기억, 니은, 미음. 아셨죠? 다음 32번. 재산세 세부담 상한 규정입니다. 상한 규정. 우리가 상한하면은 작년에 납부했던 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상한이죠. 그죠? 그래, 단, 주택인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 주택의 가액이 6억 이하인 경우는, 요거는 6억 이하죠. 아니죠. 주택의 가액이 3억 이하인 경우는 요거는 5%를 초과할 수 없다. 3억을 초과하고 6억 이하인 경우는 10%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의 가액이 6억을 초과하면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상한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딱 찾으면 되죠. 토지 건물은 50%, 주택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거 잘못된 게 5번이 잘못됐죠. 그죠? 6억을 초과하면 몇 프로? 30%입니다. 다음 33번. 재산세 설명에서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그랬네. 그죠? 그거 보면은 주택이란 토지금 주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그죠? 왜냐하면은 그 재산세 과세 대상이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니까 따로 나와 있죠. 과거에는 주택이 건축업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주거용 건축물 그리고 영업용 건축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택은 별도로 독립했다 그런 뜻입니다. 2번 재산세 700만 원인 경우에는 물납과 분납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아니죠. 물납은 10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고 분납은 500만 원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잘못됐네요. 그죠? 2번 X.